자, 우리 몸을 방어하는 방어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2페이지 여러분 펴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102페이지, 103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배웠어요. 얘가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어떤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와도 내가 걔한테 모두 다 가서 공격하는. 첫 번째는요, 우리 몸 표면에서 방어하는 거, 피부나 점막이 있었고요. 두 번째, 만약에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 그러면 누구든 상관없이 가서 공격하는 염증 반응, 그리고 식세포 반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특정한 항원이 들어왔을 때 특정하게 그 항원에 가서 공격하는 특이적 방어작용인데요.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성 면역. 얘가 왜 세포인지 좀 이따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체액성 면역. 자, 이때도 왜 체액이라고 썼는지 여러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특이적 방어작용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궁금증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세포성 면역, 아까 얘기했죠? 또 체액성 면역, 얘네는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몸의 방어 작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우리 몸에 여러 기관계들이 있었어요. 그 기관계 중에서 특별히 면역계가 이 방어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 이 면역계 그림이에요. 대박. 이 혈관 아니고 림프관을 그려놨어요. 자, 중간중간에는 동글동글한 림프절도 보이죠. 자, 림프절은 특별히 이 목, 그다음에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몸에 팔, 다리, 머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붙어 있는 곳에 림프절이 많다. 여기서 이제 면역작용 일어나고 있고요. 자, 이 여러 가지 기관 중에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좀 자세하게 볼 건데요. 선생님 영어예요. 영어야. 다른 거 몰라도 돼요. 두 개만 오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이머스라고 해서 가슴샘이라고 불러요. 자, 얘를 왜 선생님이 영어로 썼는지 좀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얘 어딨어? 맞아, 가슴 중앙에. 그래서 얘 이름이 가슴샘이에요. 자, 두 번째, 본메로우 해서 골수라고 부릅니다. 골수. 이 골자는 무슨 골자일까? 맞아, 뼈골. 수자는? 물수? 아니야. 여러분 물수밖에 모르시죠? 얘는요, 안, 속 이런 뜻을 가진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뼈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뼈 안에 있는 골수가 아주 또 중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뼈 바깥쪽은 아주 단단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골수는 엉기설기 한 물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배울 림프구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골수와 가슴샘을 중심으로 우리 림프구와 항체에 대한 방어작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선생님 지금 림프구라는 말을 썼는데요. 림프구가 뭐야?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혈구는 아시나요? 적혈구, 백혈구. 얘네는 어디를 통해서 다니지? 혈액을 통해서 혈관으로 우리 온몸을 다니고 있잖아요. 이 림프구는요, 백혈구의 일종인데 림프액을 따라서 림프관을 다니고 있어요. 자, 림프관, 림프액, 림프구 얘를 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림프구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아까 얘기했어. 골수, 가슴샘, 골수에서 림프구들이 만들어져요. 생성은 골수에서 되는데요. 만들어진 후에 얘네가 다른 곳에 가서 혹은 골수에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성숙하게 되는데요. 이 성숙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놨어. 얘가 어디 출신이야? 어디 출신이냐면 봅시다. 자,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골수에서 성숙하는 림프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는요. 골수, 본메로우의 B를 따서 B림프구라고 불러요.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림프구들이 있어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가슴샘, 아까 여기 중앙에 있었죠? 가슴샘으로 이동한 다음에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림프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기역 림프구 하면 좋겠지만 영어의 앞자를 따서 아까 가슴샘 사이머스라고 했어요. T자를 따서 T 림프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 림프구는 사이머스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림프구구나 라고 얘네 출신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B 림프구, T 림프구의 하는 기능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오늘 면역 두 가지 배운다고 했습니다. 세포성 면역과 체익성 면역. 첫 번째 세포성 면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에 침입했어요. 자, 첫 번째는 누가 막아준다고? 비특이적으로 피부도 막아주고 점막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얘가 들어왔어. 그러면 공격했어.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으로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무슨 반응이었어? 비특이적 반응이었잖아, 그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얘를 타겟으로 공격하는 특이적 방어작용, 세포성 면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자, 여기에 대식세포가 얘를 잡아먹어.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얘가 항원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소화시켜. 그러면 얘가 항원 물질을 대식세포가 자기 주변에 전시해놔요. 붙여놔. 야, 이렇게 생긴 애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 라고 알려주려고 여기 다 이제 붙여놔. 자, 그러면 누가 와서 얘를 알아보냐면, 보조 T 림프구라고 하는 우리가 헬퍼라고 부르는 T 림프구인데요. 얘가 이제 지나가다가 대박! 이런 애가 들어왔대! 라고 해서 얘가 이 항원을 인지해서 소문내고 다녀요. 야, 이렇게 세모 빨간색이 들어왔대. 세모 빨간색이 들어왔대. 얘를 공격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애. 얘가 보조 T 림프구예요. 자, 이 보조 T 림프구가요. 우리 아까 T 림프구 중에 세포 독성 T 림프구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요. 자, 얘를 증식, 분화시켜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얘 많이 만들어서, 야, 빨간색 세모라는 애가 들어왔어. 라고 하면 얘가, 알았어. 내가 담당할게. 라고 해서 얘가 나서서 얘를 이제 인지해서 많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공격한 세포들이 있어요. 우리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우리 몸의 세포를 이용해서 자기가 그냥 증식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있는데요. 얘를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직접 가서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냐? 궁금하지?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노란색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밖에는 건강한 세포인데요. 여기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한테 직접 가서 빵야, 얘만 골라서 공격해요. 우리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이렇게 저격수가 빵야 하고 직접 걔를 공격하잖아. 아구는 공격하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세포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세포 독성 T 림프구라고 부르는데요. 얘가 이제 감염된 세포에 가서 얘를 직접 공격한다. 세포가 직접 공격한다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포성 면역에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가서 직접 빵야 공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체액성 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체액성 면역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이제 병원체가 침입했어. 자, 그러면 병원체도 밖에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진 애야 라고 이제 항원 물질을 밖에 부착하고 들어오는데요. 이 아까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잡아먹어서 이런 항원 물질을 자기 몸 밖에 이제 전시한다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빨간색이네요. 얘가 이제 침입했어. 그러면 대식세포가 동그라미 빨간색. 자, 이 녀석들이 들어왔다고 자기가 몸 밖에 알려줘. 자, 그러면 지나가던 아까 보조 T 림프구가 대박! 이번에는 빨간색 동그라미 항원을 가진 애가 우리 몸에 들어왔대. 자, 얘를 공격해야 돼. 라고 이제 인식해서 세포 독성 T 림프구도 만들지만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얘가 B 림프구를 분화시켜요. 분화라는 말은 모양과 기능이 다양한 세포로 만든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 B 림프구가
기억세포랑 형질세포라는 것으로 분화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증식, 세포 분열해서 많이 만들어 놓는데요. 자, 이 기억세포는, 이 동그라미 빨간색, 널 기억하고 있겠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세포가 기억세포야. 쉽죠? 그 다음에 형질세포는요, 여기서 얘가 하려는 진짜 목적이 이루어지는데요.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듭니다. 다시. 자, B림프구는 본메로, 자, 골수에서 생성돼서 골수에서 성숙하는 림프구인데,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한테, 야, 얘를 공격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빨간색. 알려줘. 얘 수다스러운 알리는 애야. 그럼 얘가, B림프구는 군대를 형성한다. 다시 얘기하면 항체를 형성해서 우리 몸을 방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림프구가 형질세포, 기억세포로 나뉘어져서, 자, 여기서 군대를 생산하는 거지. 빨간색 동그라미를 만들어! 라고 해서 얘에 적합한 빨간색 동그라미에 붙을 수 있는 특이적으로 항체를 형성해. 자, 그러면 이 항체들이 병원체에 가서 들러붙어요. 지금 보니까 빨간색 동그라미를 인지해서 여기에 항원들이 가서 들러붙어. 그래서 이 병원체를 무력화시켜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힘이 없이 병원체가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대식세포가 또 와서 얘를 잡아먹어서 병원체들을 물리치는 일을 합니다. 자, 이 체액성 면역은 왜 체액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항체를 우리 몸의 체액에 분비시켜요. 그러니까 체액이라고 하면 혈액 혹은 림프액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혈액 속에 항체가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체액으로 얘를 분비시켜서 체액에 있는 항체가 병원체를 공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얘를 또 정리하는 영상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얘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박테리아예요. 자, 이 박테리아가 자기 몸 밖에 뭔가 머리카락 같은 항원 물질을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자, 이거는 병원체마다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원은. 자, 우리 몸에 림프절들이 아까 동글동글하게 분포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 B 림프구나 T 림프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 많이 있어서 이 박테리아에 항원이 들어왔을 때 얘네를 잠복했다가 물리치는 일을 여기서 이제 담당하기도 해요. 림프절 안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엄청 많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B 림프구들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수만 개? 수억 개의 이 B 림프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그 박테리아의 머리카락처럼 생긴 항원이 우리 몸에 침입했어. 자, 침입했어요. 그러면 이 수많은 B 림프구 중에 어떤 애가 나 얘랑 붙을 수 있어 라고 해서 한 B 림프구가 이제 등장할 거야. 내가 얘를 담당하겠어 라고 해서 얘가 이제 등장해서 B 림프구 중에 얘가 이제 자기를 분화시키고 증식시키죠. 자, 증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따 볼 텐데요. 이 B 림프구, 특이적 수많은 B 림프구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표면에 단백질과 항원이 만날 수 있어. 자, 그럼 얘를 인지해요. 인지해.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왔군. 좋아. 내가 담당해서 공격하겠어. 라고 하면 얘가 이제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돼서 이제 나서죠. 나서서 드디어 얘가 이제 일을 시작해. 자, 얘가 이제 클론, 자기를 증식한 여러 B 림프구를 만들어낼 거예요. 빨리 만들어봐. 자, B 림프구가 자기의 클론을 형성해요. 자, 다른 B 림프구들은 활성화되지 않아서 가만히 있지만 얘는 활성화된 B 림프구만 많이 만들어져. 얘가 아까 뭐 한다고? 기억세포도 만들지만 맞아.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항체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자, 이 지금 아까 머리카락처럼 생긴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군대를 형성한 거죠. 자, 군대 형성해. 자, 이렇게 생긴 애를 공격하면 돼. 라고 해서 공격하러 갑니다. 가서 아까 머리카락처럼 생긴 항원이 있는 병원체를 이제 발견했어. 쟤다. 얘한테 가서 이제 달라붙어서 얘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어요. 자, 이게 뭐라고? 체액성 면역이에요. 자,
자, 우리 오늘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이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고요. 자, 우리 2차 면역 반응이라는 것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교과서 102페이지 아래에 나오는데요. 얘도 잠깐 설명해 주겠어요. 자, 그래프를 보실 때 X축과 Y축을 보셔야 되죠. 자, X축을 보세요. X축이 뭐야? 시간. 날짜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7일, 14일 이렇게 날짜. 자, Y축은 뭐냐면 시간에 따른 항체의 농도를 상대값으로 표현해놨어요. 자, 여기 봅시다. 항원 A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항원 A를 공격할 수 있는, 특이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항체 A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선생님 그런데 항원이 들어오자마자 항체가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걸려요. 얘 시간이 왜 걸릴까? 왜냐면 항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대식세포가 가서 잡아먹고 얘를 다시 대식세포 몸 밖에 전시한 다음에 보조 T 림프구가 지나가다가 이런 애가 들어왔어. 얘들아, 이런 애가 들어왔어. 라고 얘가 막 알리면 B 림프구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든다. 앞에서 배웠잖아. 자, 얘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바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좀 띄어져 있는 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자, 항원 A가 들어왔을 때 항체 A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항원 A와 이번에는 항원 B를 동시에 주사했어요. 내 몸에. 자, 그랬을 때 내 몸에 일어나는 반응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항원 A가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 항체 A가 만들어진다. 특이적으로. 얘는 알겠어. 그런데 처음에 항원 A가 들어왔을 때랑 두 번째 항원 A가 들어왔을 때는요. 확연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아까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만들어지죠. 보여? 그 다음에 아까 항체의 농도보다 훨씬 더 많은 농도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지속되는 시간도 얘가 훨씬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원 A가 두 번째 들어왔을 때 2차로 만들어지는 면역, 2차 면역 반응은요, 훨씬 더 항체가 생성되는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유지되는 시간도 길어진다. 이 세 가지를 포인트 잡아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항체 A랑 같이 항체 B를 넣어줬잖아. 그런데 선생님, 왜 B는 얘랑 똑같이 안 가고 다시 시간이 걸리고 다시 항체를 만들까? 아까 얘랑 비슷하죠? 자, 왜냐면 이게 특이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특정 항원에 특정 항체가 만들어지는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A에는 항체 A, 항원 B에는 항체 B가 만들어지는데 A가 전에 들어왔다고 해서 B가 들어왔을 때, 항원 B가 들어왔을 때 전에 A를 전에 기억하고 있는 세포가 없어요. 전에 기억하고 있는 세포는 누구냐면 항체의 A, 그러니까 항원 A를 기억하는 기억세포만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왔을 때 얘를 기억했던 거를 생각해내. 그래서 너 전에 들어왔던 앤데 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억세포 때문에 얘가 즉각적으로 만들어지고 항체 B는 전에 기억세포를 형성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고 양도 적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2차 면역 반응까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2차 면역 반응 두 번째 주사는 요거를 이용한 게 백신이에요. 예방주사라고 부르죠. 자, 이 예방주사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림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골수에서 생성될 때 가슴샘에서 성숙한데, 가슴샘, 사이머스, T로 시작했잖아. 무슨 림프구? T 림프구였죠. T 림프구에는 보조 T 림프구, 야, 이런 애가 들어왔어 막 알리고 다니는 보조 T 림프구와 세포 독성 T 림프구, 얘는 뭐였어? 세포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가서 죽이는 저격수 같은 애, 얘가 세포 독성 T 림프구였어요. 두 개 하는 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골수에서 생성되는데 골수에서 성숙한데, 골수에서 성숙? 골수가 뭐였어? 본메로 해서 B자를 땄죠? B림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B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한다.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죠? 얘의 목적은 항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면역, 특이적 방어작용에서 두 가지 면역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 항원을 인식해서 쟤를 죽여야지 하는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직접 가서 감염된 세포를 제거한대. 이거 뭐야? 세포가 직접 간다 해서 뭐라고 불렀어?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렀죠. 자, 이번에는 B림프구가 항체를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어서, 자, 군대 가서 공격해! 라고 항체를 몸의 체액에 분비해서 공격하지. 얘를 뭐라고 불렀어? 체액성 면역이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 이 두 가지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또 항원이 침입했을 때, 처음 침입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요, 1차 면역,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왔다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전에 들어왔던 항원이 또 들어왔어! 두 번째 들어왔어! 그럴 때 전에 만들었던 기억세포가 바로 항체를 만들어서 나타나는 반응, 뭐라고 불렀어? 2차 면역 반응. 빠르고, 그 다음에 많이, 그 다음에 유지되게, 이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배운 거 선생님이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도 노트에다가 한번 적으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병원체가 들어왔어요. 자, 병원체의 몸에 나는 이런 애야 라고 자기를 알리는 물질을 붙이고 들어와요. 자,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항원이라고 불렀지. 자, 얘를 대식세포가 잡아먹어. 이건 뭐여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했어요. 얘가 누구든 대식세포가 가서 잡아먹어. 자, 잡아먹으면 대식세포가 하는 일은요, 얘를 냠냠냠냠 먹어서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왔군 하고 자기 몸 밖에다가 야, 빨간색 세모, 빨간색 세모, 얘가 들어왔어 라고 이제 알려요. 전시회나. 자, 그러면 지나가던 보조 T림프구가요, 자,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왔대. 대박! 빨간색 세모가 우리 몸에 들어왔대! 라고 얘를 막 알려줘. 누구한테? 세포도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요. 또한 보조 T림프구는요, B림프구도 활성화시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세포 독성 T림프구가 활성화돼서 이제 분화하죠.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였어? 감염된 세포. 저 항원에 감염된 세포한테 직접 가서 빵이야 하고 공격하죠. 그래서 얘를 세포가 가서 직접 공격한다 해서 얘를 뭐라고 불렀어? 맞아,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렀어. 세포성 면역. 자, 세포독성 T림프구가 이제 중심이고요. 얘가 없으면 사실 얘도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 T림프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조 T림프구로 활성화된 B림프구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이번에는 두 가지 세포로 분화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기억세포. 기억세포가 뭐야? 널 기억하겠어. 라고 해서 기억해놔. 빨간색 세모 너 기억해. 그 다음에 또 형질세포로 이렇게 분화해서 증식하죠. 얘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면 형질세포에서 뭘 만드냐면 저 빨간색에 대응하는 항체를 만들죠. 자, 이렇게 생긴 저 세모에 붙을 수 있는 군대를 형성해서 직접 병원체에 가서 무력화시킨다라고 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를까, 우리는? 이 항체가 체액에 뿌려진다 해서 얘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르죠. 체액성 면역. 자, 여기에 우리가 2차 면역 반응까지, 2차 면역 반응까지 이야기했었는데요. 2차 면역 반응은 뭐냐면, 자,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한 1년의 과정들은요, 처음 침입했을 때야. 병원체가 처음 들어왔을 때 1차 면역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다 만들어서 무력화시켰어.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잊혀진 줄 알았는데 병원체가 또 들어왔어. 자, 그랬을 때 얘가 들어오면 다시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다시 보조 T림프가 가고 이런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시간이 걸리잖아. 얘를 다 생략해. 어떤 생략을 하냐면요. 다 생략해. 잡아먹어. 두 번째 들어왔어요. 얘를 잡아먹어 대식세포가. 자, 그러면 바로 얘가 이제 전시하잖아. 그러면 보조 T림프구가 바로 누구를 활성화시키냐면요. 얘를 다 생략하고 기억세포를 바로 활성화시켜서 기억세포가 다시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여기서 바로 항체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 단계가 다 생략돼서 빠르고 많이 만들어내죠. 얘가 2차 면역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 때문에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앞에 과정이 다 생략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 교과서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줄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하고 한번 해볼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예요. 자, 특이적 방어작용, 비특이적 방어작용하고 여러분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하는 애. 그 다음에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애 해서 T 림프구, B 림프구 어디서 성숙하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 세포가 병원체에 감염되면 그 특정 세포를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특이적 면역 반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면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해서 세포성 면역은 보조 T 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직접 가서 공격하는 거. 그다음에 체액성 면역은 B 림프구가 결국에는 항체를 형성해서 병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면역 반응, 그러니까 처음에 항원이 들어왔을 때 아까 이 앞에 있던 일련의 과정이 다 1차 면역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얘가 기억세포가 바로 증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고 양도 많고 하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자, 이에 대한 또 내용 백신하고 이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뭔가 내용이 많은 것 같아. 아니야. 오늘의 핵심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이에요. 세포성 면역은 직접 가서 세포가 공격한다. 누가?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저격수. 그다음에 체액성 면역은 B 림프구가 항체를 형성해서 체액에 다니면서 병원체를 공격한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 반응 두 가지의 핵심을 잡아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학습지를 이제 올려놨는데요. 학습지에 빈칸을 여러분이 채우면서요.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지금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항체가 없다면 우리가 맨날 아프고 병에 걸릴 거예요. 여러분이 항체를 만들어내고 또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항상 맛있는 음식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내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주에 개학이죠? 다음 주에 직접 얼굴 보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